네, 국정감사 일정이 마무리되고 이젠 예산국회 열릴 시기입니다. 그러나 여야의 첨예한 대치 속에 법정 시한 내 예산안 통과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현 상황 관련해서 민주당 중진 정성호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시정연설부터. 근데 시정연설 관련해서 이제 민주당이 보이콧을 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30년간 우리 헌정사의 하나의 관행으로 굳어져 온 곳이 어제부로 무너졌다. 뭐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네네. 민주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런 비판에 관해서. 30년 관행이라고 하지만 그 88년 직선제 대통령 직선제 헌법이 도입된 이후에 네. 대통령께서 시정연설한 건 저 13번밖에 되질 않아요. 아, 13번. 이게 관행은 아닙니다. 사실. 예. 그리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국회 의무적으로 와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정부의 얘기를 국회가 듣는 거기 때문에 대개 대통령이 한 13번 정도 확인해 보니까 왔었고 나머지는 국무총리가 되게 왔었습니다. 아, 그랬어요? 예, 대부분은요. 예. 근데 그게 문재인 대통령은 다 왔었죠. 예. 그 전에 이제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 한 번인가 들어왔었을 겁니다. 그 대부분 총리들이 했었고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그거보다도 오히려 우리 헌정사에 지금 직선제 대통령제 이후에 대통령 선거에 패배한 정당 또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한 사람을 이렇게 가혹하게 조사하고 처벌하겠다고 달래는 것도 처음입니다. 사실은. 이런 정치 보복이 있었습니까? 전무후무합니다. 사실은. 저는 거고 최소한 국회 와서 시정연설이라는 게 예산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협조를 요청한다면서 직선제 개헌 이후에 대통령께서 야당을 갔다가 뭐 국회를 갔다가 이 뭐 XX 이렇게 한 얘기도 처음일 거예요. 그리고 오시기 전에 바로 자기 당 그 원외 당협위원장들 모아놓고 종북 주사파 협치 없다. 협치란 말은 여야 간에서 쓰는 말 아니겠습니까? 예. 야당을 종북 주사파로 규정한 적도 이것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일 거예요. 예. 저는 그래서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하실 처진가라고 뭐 답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신 건데 첫 번째는 정치 탄압이다. 민주당 주장에서는. 네. 그리고 이 XX라고 한 것은 사과를 해야 되지 않느냐. 최소한 국회 오시면은 본회의장 들어가기 전에 의장실에서 간담회가 보통 있거든요. 그건 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예. 여야 대표들 모아놓고 당대표 원내대표 모아놓고 그럼 그 정도에서도 유감시 정도 한다고 사전 조율이 됐다고 하면은 민주당에 들어가지 않을 이유가 없었겠죠 사실은. 아, 만약에 의장실에서 그렇게 사전 조율이 됐다면 네네네. 지금의 사정 종국이랄지 뭐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하시는 그런 검찰의 수사는 계속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네네. 최소한 그런 문제에 관련해서는 그다음에 또 야당을 종북 주사파로 협치 않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도 그게 사실 아니다. 뭐라고 해명이 좀 해줘야 되는 거지. 예. 시정연설은 뭐 정부의 권리가 아니에요. 국회가 들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니까. 예. 그럼 거기 와갖고 협조를 바라는 거니까 예산을 좀 적기에 원하는 대로 좀 처리해달라 부탁하러 오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부탁하러 오면서 그 직전에 그렇게 해놓고서 그냥 들어간다? 그럼 야당의 지지자들이라든가 야당의 입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네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발언 이땡땡과 종북 주사파에 관련해서는 해명을 하고 사과를 해서 국회의장실에서 뭐 공개는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최소한. 공개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공개적으로 국민 앞이 아니라도 간담회 장소에서라도 그런 정도가 그게 정치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정치적으로 풀었다면. 예. 그러면 아마 민주당이 들어갔을 것이다. 예. 저는 뭐 그런 조율조차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조율조차도 없었다. 네네. 지금 정치적인 이런 상황을 만든 거는 결국은 그래서 여당이고 대통령실이고 또는 그 검찰이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뭐 아시는 것처럼 대통령께서는 검찰에서만 뭐 27, 8년 이렇게 근무했던 분입니다. 예. 검찰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사업권을 처음에 인지했을 때 입건해서부터 쭉 계속 보고를 합니다. 더군다나 검찰 내부 규칙에 의하면 중요 사건에 관련해서는 다 대통령까지 보고가 되거든요. 예. 더구나 윤 대통령 같은 분들은 뭐 특수수사로 평생을 이제 사신 분이신데 이런 사건이 대통령의 어떤 묵인이라든가 지시 없이 검찰이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건 저는 상상하기 힘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국회에서 한동훈 법무장관 관련해서 그 김의겸 의원이 술자리 관련 의혹 제기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의원님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매우 똑똑한 사람이다. 법적 근거를 갖고 질의해야 한다. 이런 조언을 하셨. 아니 그냥 뭐 그 방송에서 얘기한 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똑똑하다고 얘기했다고 해갖고 제가 비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뭐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니 뭐 똑똑한 거는 같아요. 저도. 굉장히 예. 답변 능력이 뛰어난 분 논리적인 때문에 거는 같아요. 답변 능력이 뛰어나고 논리적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지적하려고 하면 좀 철저하게 준비해야 된다. 철저히 준비해야 된다. 그런 말씀. 그런 취지였습니다. 네. 예. 사실은 이거는 지금 아직까지는 뭐 사실이 확인이 된 게 아주 모호하고 별로 없어서 그 관련한 질문은 안 드릴 거고요. 대장동 특검과 관련해서는 네. 이거는 정확하게 스탠스가 뭡니까? 그러니까 그 관련해서 저축은행도 안 해도 된다. 이게 민주당의 공식 스탠스입니까? 그 저축은행 저희가 얘기했던 것은 대통령께서 저축은행 수사할 때 그 관여했기 때문에 뭔가 그 당시부터 제대로 수사가 안 돼 갖고 문제가 된 거다라는 주장이었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은 뭐 안 해도 되니까 지금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는 것은 대장동 관련 그 업자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켜 갖고 상당한 돈을 갖다 모았지 않습니까? 그 돈들이 결국 어디로 흘러갔는지 누가 혜택을 받는지 그 대장동에서 만들어진 돈의 최종적인 종착역이 어딘지 이게 궁금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 과정에서 그걸 바뀌고 싶다. 그게 뭐 50억 클럽이 나오고 곽상도 전 의원이 뭐 아들을 통해서인지 어쨌든 50억 받았다고 해갖고 지금 재판받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뭐 몇 달 근무했는데 그냥 50억 줬습니다. 퇴직금으로. 이런 돈 그렇다고 하면 직접적으로 그 대장동에 특혜를 받는 과정에 있어서 뭐 특혜라고 주장들 하니까 그 과정에 있어서 만들어진 어떤 역할을 했던 사람들의 돈이 안 흘러갔다는 뭐 그 증거는 없는 거 아니에요 사실요. 그 대장동 특검 법안 발의 이외에 만약에 이게 법사위에서 통과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국정조사도 추진하는 겁니까? 지금 국정조사는 뭐 법률상 문제는 아니고 국정조사를 갖다가 제안하게 되면 국회의장이 결정해 갖고 조사를 결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 지금 여야 합의 없이 국정조사가 이루어진 적은 없었고요. 그렇죠. 합의가 돼야만 또 왜냐하면 조사 대상자인 정부가 협조를 해야 되는데 여야 합의 없이 국정조사를 만약 국회의장이 결정했다라고 했을 때 그게 진행이 될 가능성은 상당히 없겠죠. 그런데. 특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사실 법률의 형태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건 법사위에서 법안으로 처리가 돼야 됩니다. 가능성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처리 과정이 굉장히 힘들죠. 법사위원장이 지금 여당이시고 또 법안이 설사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수도 있고요. 사실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결국엔 뭐 특검이니 국정조사니 이런 것도 결국 뭐 국민 여론에 좌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국민 여론은 어제 쿠키뉴스 의뢰로 데이터 리서치가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여론조사한 결과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와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체포 및 구속영장 청구, 검찰 수사 전반에 대해서 57.6%가 신뢰하지 않는다. 39.3%는 신뢰한다. 그러니까 한 6대 4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57대 4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58대 40 정도 어떻게 보세요? 역시 국민들은 지금 현재 검찰의 그 야당 또는 뭐 이재명 대표 측근에 대한 조사가 좀 공정하지 않다라고 느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의미라고 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과 민주당 아주 일부기는 합니다만은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은 이제 이재명 대표 헤어질 결심을 해야 된다. 뭔가 팩트 하나가 더 나온다면 가령 이제 정치 자금으로 활용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지난한 법정 싸움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안에서 무슨 김용 부원장이 돈을 받았다. 이게 팩트로 확인이 된다면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치명상 아니에요? 모르겠습니다. 그럼 뭐 가정적인 거라서 질문이신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제가 저 김용 그 부원장을 오래전부터 잘 아는 사람인데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굉장히 점잖고 합리적이고 그래요. 그다음 김용에 대한 평판을 주변에 들어보면은 절대 그럴 친구가 아닙니다. 그다음에 그렇게 그 당시 상황도 뭐 돈을 갖다 걷어갖고 불법 정치 자금을 만들어가 쓸 그런 상황이 절대 아니었고요. 더군다나 뭐 개인 비리를 저지를 가능성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군요. 아까 말씀드린 여론조사 내용 데이터 리서치의 자세한 내용은 조사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이 검찰이 지금 수사는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 민주당은 생각하지 않은 거죠. 뭔가 회유나 뭔가가 있다고 지금. 뭔가 그 최종 목적을 갖고서 목적지를 두고서. 의도를 두고서. 의도를 두고 또 시나리오를 만들었고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가 그 눈물을 흘리면서 그때 압수수색 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또 다른 어떤 입장 표명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어떤 상황에 처하면? 저는 뭐 현 단계에서 예. 어쨌든 이재명 당대표는 뭐 본인이 관련된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거기에서 본인이 자주 언급하는 것은 뭐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네네. 예.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제 천천히 말려 죽일 것 이런 이야기까지 했단 말이죠. 네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대장동 특검이 또 잘 안 되고 그다음에 수사나 그 재판 과정이 길어지고 그러다가 총선까지 다가오면 네네. 이게 민주당에 좋은 걸까요? 우리 국민들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뭐 네. 굉장히 큰 의혹과 불법이 있는 것처럼 수사를 하다가 네. 그때 총선까지도 밝혀지지 않는다고 국민이 이 수사의 정치성 또는 또 의도성을 갖다 의심하지 않겠어요? 전혀. 좀 오히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네. 원래 수사가 시작된 것은 대장동이었거든요. 예. 대장동 수사가 어느 순간에 그냥 대선 자금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지금. 또 저는 뭐 검찰의 의도라고 생각을 해요. 대장동 사건에서 어떻게 만들어진 불법 자금들이 어떻게 흘러 들어갔었고 그 과정 대장동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어떤 대가성 돈들을 받았는지 이게 원래 국민적인 의혹의 대상인데 그건 없어져 버리고 오히려 완전 격가지인 느닷없이 김용 부원장이 돈을 받았다. 그게 대선 자금일 거다. 뭐 이렇게 지금 추측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걸 몰고 가는 거죠. 이건. 이런 상황이 총선까지 갈 가능성 있다 보세요? 저는 뭐 기소를 지금 검찰은 최종적으로 뭐 기소를 기소하겠죠. 목적으로 예. 이제 수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기소된다고 재판하겠고. 하더라도 그 재판이 예. 뭐 1년 안에 끝나겠습니까, 과연? 지금 총선까지 1년 반 정도 남았죠? 네. 그렇죠. 예, 예. 예. 저는 그 안에 뭐 대법원까지 확정 판결이 나는 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법 확정 대선 자금 수사 그다음에 재판이라는 거는 대법에서 확정 판결 나려면 3, 4년은 걸리기 보통 때문에 걸리죠. 네. 이런 사건 같은 경우는 뭐 더 오래 걸릴 겁니다. 그러면 네. 대선까지 간다는 이야기네. 뭐 그 안에 다음 대선까지. 모르겠죠. 그러나 국민들이 예. 그러면 이 수사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는 좀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하시겠죠. 근데 여권 국민의힘에서 흘러나오는 주장은 이것만 있는 게 아니다. 네네. 더 있다. 뭐 늘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진상 네. 뭐 관련해서도 있다. 성남 FC 뭐 이런 지금 이야기들. 여권에 그렇게 얘기하는 게 예. 저는 그게 검찰과의 뭐 어떤 여권과의 유착 관계에서 나온 얘기들이 아닌가. 지금 검찰이 수사하면서도요. 예. 뭐 중계하듯이 지금 언론에 흘리고 있습니다. 예. 수사 정보를 뭐 거의 피의사실 공표와 같은 그런 중요한 수사 정보를 계속 유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예. 좀 그래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더구나 여권에서 별건이 있다고 하는 것은 검찰과 여권이 뭔가 결탁해 갖고 이 사건을 진행시킨다는 그런 반증 아니겠어요? 그게? 그러면 아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상황이 지속이 된다면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는 당대표를 계속 수행을 하시겠네요. 당대표 임기는 어차피 2년이기 때문에. 어차피 2년. 네. 예. 2024년 총선 끝나면 대표 임기도 끝납니다. 다 거의. 그러면 그 민주당 내 지금 생각은 아마도 총선에서 충분히 심판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신 것 네, 같은데. 그렇습니다. 네네. 지금 어차피 확정된 팩트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뭐 일련의 사건에 관련해서는 뭐 국민들이 최종적으로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정치권을 심판하는 것은 뭐 선거 아니겠어요? 예. 예. 그 진성준 민주당 원내 수석 부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거론했단 말이죠. 네네. 이재명 당대표 물론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이 있습니다만은 이게 원내 지도부가 이걸 거론한 거는 좀 의미심장한데 네. 전격적으로 검찰에서 어떤 체포 가능성 이걸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까? 모르겠습니다. 뭐 그런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뭐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이제 관련 뭐 조사들 하고 있는데 최종적인 뭐 당대표의 수사 관련해서 얘기하는 건 좀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다만 뭐 그렇게 되면은 이재명 당대표 본인이 매우 뛰어난 변호사입니다. 또 정치를 또 오래 해왔기 때문에 본인이 잘 판단해서 문제지 지금 와서 뭐 출석을 뭐 안 하는 걸 전제로 해갖고 불체포 특권 얘기하는 거 하겠습니까? 불체포 특권을 얘기하는 건데요. 왜냐하면 출석을 자진 출석하게 되면은 뭐 그런 얘기가 나올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여부는 뭐 그때 그 상황에 따라서 판단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김용 부원장에 관해서도 돈을 받을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불법 정치자금 관련해서 사실은 이재명 당대표와 의원님은 5, 6년 지기시잖아요. 사법연수원 동기시고 오랜 친구 사이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법 정치 자금을 혹시
예. 저는 제가 아는 이재명은 예. 정말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지만은 돈에 대한 욕심 그런 걸 갖다 아주 오래 뛰어넘은 사람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뭐 오랫동안 제가 지켜보고 관계를 맺었지만 불법 정치자금 어디 가서 공짜로 받아먹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 본인이 잘 주지도 않고요 사실은요. 공짜 밥도 잘 안 삽니다. 예. 그런 면에서는요. 정말 그런 면에서는 철저하게 자기 관리해왔고 예. 그다음에 주변 사람들도 마찬가지. 김용이나 예. 특히 정진상 같은 경우는 뭐 30년 가까이 예. 이재명 대표와 이렇게 같이 지내왔는데 예. 굉장히 어떻게 보면 수줍어하는 사람이고 뭐 둘 속칭 다? 예. 아. 그 이재명 대표도 약간 그런 게 있고 특히 예. 정진상은 굉장히 샤이하다고 얘기합니다. 경기도에서 정책실장으로 4년을 지냈지만 도의원들하고 식사 한번 제대로 안 해갖고요. 아니 KBS에도 지금 옛날 사진밖에 없어요.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예. 도에서도 본인이 예.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최측근이고 정책실장이고 경기도 정책 전반에 관련해서 인사에 관련해서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인데 예. 도의원들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돈을 받았겠느냐? 예. 어디가 돈 나누라고 할 사람이 아니에요. 뭐. 네네. 알겠습니다. 다른 의혹들 네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받고 있는 지금 재판 즉 기소가 된 거잖아요. 이거는 이재명 그렇죠. 대표가 그 김문기를 모른다. 네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정리될 저는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까? 이게 뭐 법률 판단의 문제인데 예. 법률 공직선거법에 허위 사실을 갖다 공표했을 때 사실이거든요. 허위의 사실. 그렇죠. 예? 사실과 당이 예. 이제 사실과 같이 사실과 판단했을 주장. 때. 예. 근데 이거는 사실 기억의 문제거든요. 우리 뭐 앵커께서도 예. 사람 알던 사람이 어느 순간 생각 안 날 수 있습니다. 잘 모른다. 예. 뭐 모른다 안다는 문제는 기억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사법 판단의 대상인지 저는 의문입니다. 사실은. 네. 뭐 그쪽에서는 뭐 같이 만난 적도 있고 예. 뭐 같이 여행도 같이 안 왔냐 얘기를 하는데 여행 같이 갔다고 하더라도 기억 안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저도 지역의 당원들 뭐 많이 끌고서 관광도 다니고 뭐 산에도 다니는데 자주 봤어도 기억 안 나는 분들 많아요. 네. 예. 그런 문제를 갖다가 그걸 잡아갖고서 그것도 국정감사 중에 말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기억이 안 난다고 했던 걸 갖고 이걸 뭐 사법 판단의 대상으로 삼다고 하는 게 참 어이가 없습니다. 사실은. 예. 그 관련해서 지금 이 상황을 여야가 풀기는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지금 칼자를 쥐고 있는 건 대통령이고 검찰 아니겠습니까? 여당 예. 아니겠어요, 사실요? 야당이 무슨 뭐 수단이 있겠어요. 그러려고 하면 대통령께서도 협치를 말씀하시면서 이재명 대표가 2번이나 영수회담을 제안했었습니다. 이건 이거고 두 분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어쨌든 거대 야당의 대표는 이재명인데 좀 만나주지도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청와대가 아니 지금 뭐 대통령실에서 야당과 대화를 하려고 하는 어떤 노력도 저는 뭐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당의 지도부라고 하는 분들 말씀하시는 거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거치게 말씀하십니까? 저는 여당이나 지금 대통령실에서 야당과 말로만 협치를 얘기하지 이게 이준석 대표가 얘기한 양두구육입니다 사실은. 예. 말로만 협치 얘기하지 협치를 위한 구체적인 어떠한 행동이나 노력도 없습니다. 지금 그 밖에서 거리에서 있었던 촛불 집회에서는 김건희 특검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네네. 야당에서는 주로 나오는 게 대장동 특검과 네네. 국정조사란 말이죠. 네네. 결이 좀 많이 달라요. 네. 어떻게 뭐 생각하세요? 개인적인 의견이라든가 지지자들의 의견에 뭐 김건희 여사 특검 뭐 네. 나오는 거는 뭐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냥 뭐 주장인 거고요. 뭐 일베 주장을 보고 당의 그렇군요. 입장은 아니죠 사실은. 당의 입장은 지금 대장동 특검 예, 제한된 네. 내용의 대장동 네, 특검과 그렇죠. 네. 국정조사까지 포함이 됩니까? 네, 뭐 할 수만 있다고 하면은 할 수만 뭐 국정조사도 있다고 해갖고 정말 정부 여당이 자신 있다고 하면은 그냥 같이 국정조사에서 이런 거 털어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특검에서 털어보는 게 좋죠. 사실. 예. 검찰도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 수사에 대한 신뢰성이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사실은. 예. 상당히 낮은 상황에서 그 국민들에게 이 의혹을 갖다 확실하게 정리하고 이 사건을 정리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민생이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예. 더군다나 요새 지금 뭐 레고랜드 강원도 사태 때문에 채권 시장이 지금 얼어붙어 있는데 정말 이럴 때 머리를 맞대야죠. 그러려면 그런 면에서는 여당이나 대통령이 좀 노력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민주당 중진 정성호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